자, 오늘은 대단한 종합 문제 55쪽 문제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AX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14일 때 X제곱. 이건 2학년이 일반항 문제지. 왜 2학년이 일반항 어떻게 되냐? 7CR에 1에 7-R에 AX의 R제곱이죠. 자, 2학년이 일반항. 그럼 이런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뭐가 똑같냐? 7CR에 AR에 X의 R이지. 1은 무슨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그럼 여기 봐봐. 제일 먼저 X의 계수가 14라고 그랬지. 말이 1일 때 7C1에 A가 X의 1의 계수가 지금 14이니까 7C1 A가 지금 14라 이 소리지. 그럼 7A가 지금 14니까 A는 뭐가 됩니까? 2 된다 이 소리네. 그러면 X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R이 2일 때겠죠? R이 2일 때니까 7C2에 2의 제곱에 X제곱. 이게 X제곱의 계수가 된다 이 소리지. 2팩에 7 곱하기 6 곱하기 4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14 곱하기 6이니까 6, 4, 24에 6, 1은 6, 84. 답이 이렇게 된다 이 소리네요. 이해갑니까? 그죠?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말도 주어지지 않아요. 3H0은 뭐가 되니? 얘는 2C0 되고 3H1은 3C1이 돼요. 계산해보면 3H2는 4C 이렇게 가서 3H6은 8C6이라 이 소리야. 그러면 얘는 이항계수의 성질이 아니니까 여기 봐봐. 파스칼 삼각형을 하면 2C0, 2C1, 2C, 뭐 1C0, 1C1 이렇게 있고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생각하면 파스칼의 삼각형과 각기스틱이 뭐였어? 2C0 더하기 3C1은 뭐냐? 4C2하고 똑같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고 얘만 하나 증가했다 이 소리잖아. 그럼 얘는 제일 뒤에 걸 기준으로 얘는 그대로고 얘만 하나 증가했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바라보자고 그랬지? 9C6이니까 얘는 9C3하고 똑같지? 그럼 얘는 3팩토리에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네. 이걸 계산하면 답이 84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이해갔습니까? 그쵸? 자, 이해가 안 가면 앞에 부분 그 내용 설명했으니까 그거 꼭 돌려서 봐보세요. 문제 풀 때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7개의 공이야. 똑같은 7개의 공을 똑같은 상자 3개에 넣을 때 빈 상자가 없어. 그치? 그치? 이해가냐? 근데 각 상자의 공이 4개 이하가 되도록 4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는 지금 얘들아 이런 말이 아니지. P에 7,3 처음에 똑같은이니까 자 자연수의 분할인 줄 알았는데 자 봐봐 4개 이하가 그럼 4개 이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511은 511이 있구나. 511만 제외하자 이 소리지. 그쵸? 4개 이하가 되도록이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봐봐. 4개 이하가 7이 4, 2, 1. 또 뭐가 있냐? 그대로 쓰면 3, 3, 1. 3, 2, 2. 그치? 이거밖에 없죠?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 여기 봐봐. 우리가 만약에 7,3을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P에 4,1, 4,2, 4,3이죠. 그럼 P의 4,1은 1이고 얘는 가우스 2분의 4에 얘는 일체하면 1이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 더하기 1에 4가지에서 4개 이하가 되도록이니까 511이 되는 한 가지를 빼주면 3가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문제에서 똑같은이 나오면 항상 무슨 분할?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이해갑니까? 그치? 그래요.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중요하니까 좀 잘라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얘들아, 대표적인 거야. 자,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자, 봐봐. 자, 1대1이나, 한 번만 더 정리하자. 1대1 들어가는 거는 NPR의 개념이었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개수는 뭐였어? N 컨비네이션 R이었어. 근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중에서 뭐인 거? 치역이 같을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치역에 등호가 들어가는 건 뭐였지? NHR이었지. 중복조합이었죠. 맞지? 얘가? 이거 앞에서 꼭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라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분할과 분배의 개념이야. 분할과 분배의 개념. 뭔 소리냐? 여기 봐봐. 지형이역이 지금 뭐야? A, B, C, D, E죠. 공역이 지금 뭐냐? 1, 2, 3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이 Y래. 그럼 치역이 1, 2, 3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공역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A, B, C, D, E가 몇 개 조로 짜야 되냐? 3개 조로 짜야 된다. 이 소리지. 아니, 공역이 지금 1, 2, 3이니까 치역이 1, 2, 3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즉, 먼저 이 정의역에 있는 A, B, C, D, E를 3개 조로 짜봐. 5개를 3개 조로 짜는 방법 어떻게 될까? 하나, 3개거나. 또는 어떻게 돼? 하나, 2개, 2개. 이렇게만 짤 수 있지. 5개를. 정의역이 5개 있으니까. 그러면은 5C1, 4C1, 3C3에 같은 수의 조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이죠. 얘는 5C1, 4C, 2C2에 같은 수의 조의 개수 2팩분의 1이지. 맞죠? 이해갑니까? 자, 얘를 계산을 했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 1에 5, 4, 20에 2분의 1 나오니까 10. 얘는 2팩에 4 곱하기 3, 1, 5에.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어이, 선생님, 산수를 잘 못해서. 이렇게 돼버린다, 이 소리네. 그러면 조를 짜는 방법이 25가지야. 이해가냐? 그런데,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 지금 공역에 있는 게 1, 2, 3인데 정의역을 내가 3개 조로 짰어. 이렇게 3개 조로 만들었단 말이야. 5개를. 그럼 얘들을 여기다 이렇게 비열을 한다, 이 소리지. 비열을 해야 치역과 공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열하는 게 이게 분배라고 그랬죠. 분배는 비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25 곱하기 6이니까 150.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아? 분할과 분배의 개념하고 똑같다는 사실. 알겠어요?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 갔지? 자, 그래요. 자, 이제 사고력 문제부터는 뭐니? 자, 12번 문제 봐볼게. 자, 12번 문제는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4개의 자연수, 4개의 숫자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자, 1, 2, 3, 4부터 예를 들어서 4, 3, 2, 1까지 4, 3, 2, 1까지 얘들의 총합을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봐. 자, 4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치?
자, 네 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럼 여기 봐봐. 1의 자리부터 봐보자. 1의 자리가 1인 경우. 자, 1의 자리가 뭐인 경우냐? 2인 경우. 1의 자리가 3인 경우. 1의 자리가 4인 경우를 봐볼게. 1의 자리가 1인 경우는 가지수가 몇 개 있냐? 자, 1 썼으니까 2, 3, 4를 여기다 배열하는 거 어떻게 돼? 3 팩토리니까 6가지 있다 이 소리지. 얘도 지금 6가지, 끝자리가 2인 거, 이게도 6가지, 얘도 6가지 있다 이 소리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야 안 가요? 그럼 이제 1의 자리의 수는 어떻게 돼? 1의 자리의 숫자를 각각 더하면 1 더하기 1이 6개 있고 2가 6개 있고 3도 6개 있고 4가 6개 있다 이 소리지. 이게 지금 1의 자리의 총합이 된다 이 소리죠. 1의 자리 수의 총합. 이해 갑니까? 그렇지? 그러면 1의 자리의 수의 총합이 60이 되네. 맞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치? 이해 가셨을 거야. 네? 이 끝자리 수가 1의 자리인 게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게 각각 여기에 3팩씩이니까 6개씩 있어서 1의 자리의 총합이 60이 된다 이 소리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 봐볼게. 10의 자리. 지금 10의 자리는 어떻게 되겠어? 자, 똑같아. 10의 자리가 1인 경우하고 10의 자리가 2인 경우하고 10의 자리가 3인 경우하고 10의 자리가 4인 경우가 있다 이 소리지.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10의 자리가 1인 경우 몇 개 있겠을까? 3팩 6개. 얘도 3팩. 얘도 3팩. 얘도 3팩이지. 그쵸? 그럼 10의 자리의 수는 6에 10의 자리가 1, 2, 3, 4가 있다 이 소리죠. 맞지? 근데 10의 자리니까 얘는 뭐 곱해야 돼? 10을 곱해줘야지 10의 자리에 총합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일단은 뭐가 되냐? 아까 뭐 됐어? 여기가 60되네. 그럼 눈치 깠니? 60에 60, 자 1의 자리의 수죠. 1이었고 10의 자리의 수는 그럼 60 곱하기 10이겠죠. 100의 자리의 수는 60 곱하기 100이 총합이겠지. 1000의 자리는 60 곱하기 1000. 요걸 계산한 게 어떻게 되겠어? 1, 2, 3, 4부터 4, 3, 2, 1까지의 총합이 된다 이 소리지. 이걸 계산하면 6, 6, 6, 6, 0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 이 소리야. 이거 문제 이해를 해야 돼. 아무튼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중학교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지? 자, 13번 문제 봐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 위에 로봇이 있어. 로봇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도로를 따라 1만큼씩만 이동할 수 있고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로봇이 O 지점을 출발하여 4번 움직일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의 수를 거라 그래서 단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꼭 주의합시다. 그럼 여기 봐봐. 자,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봐보자. 여기에서 로봇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예? 그렇죠? 4번 중에서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4가지 된다 이 소리네. 맞지? 이해가요? 그치? 자,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라고 생각해봐. 자, 이제 잘 들어. 응? 자, 이거 의외로 쉬운데 이걸 되게 어려워해. 자, 첫 번째 만약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치? 그쵸? 그러면 같은 방향은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A가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첫 번째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맞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 그치? 이해가니? 이해가요? 그럼 다시 선생님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봐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에서 가지수가 세 가지 있는데 여기서 봐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선택을 했어. 그럼 다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세 가지지. 그치?
다시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 D로 갈수록 가던 길을 가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있어야 이 소리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가 갔던 방향만 빼서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 자, 봐봐. 이 말을 주의해야 돼.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럼 만약에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요렇게 가버리거나. 그럼 출발점과 도착점 일치해 버리잖아. 맞지? 예? 만약에 요렇게 가버리거나 요렇게 가버리거나 요렇게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4번인데 다 똑같아 버린다 이 소리죠. 마치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게. 이해갑니까? 그 가지수가 지금 몇 가지가 될까? 이건 이제 가지수가 중요한데 여기 봐봐. 띵킹 해봐. 자, 여기 봐봐. 가지수가 몇 가지 되겠어?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선택하면 하나, 둘, 이거 하나 있겠지? 응?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씩 있네. 1이 가는 거나 1이 가는 거나. 두 가지. 1이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1이 가거나 1이 가거나 두 가지. 맞죠? 1이 갔을 때는 1이 가거나 1이 가거나. 아니지. 1이 가거나 1이 가거나 두 가지씩 있지. 얘가 가면 여기서 1이 가거나 1이 가거나 이렇게 놓는다 이 소리지. 선생님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렇게 가거나. 만약에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거나. 각 방향에서 두 가지씩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다 이 소리지. 맞죠? 4 곱하기 2. 이해갑니까? 선생님 말 이해가지? 이게 제자리로 오는 가지수야. 제자리로 오는 가지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쪽. 이쪽으로 가면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이쪽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지수라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다시 출발점과 도착점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1을 빼줘야 됩니다. 이 소리지. 그러면은 108에서 8을 빼주니까 뭐가 돼? 100. 요렇게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갔어요? 이게 가능한 모든 방법의 수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14번 문제 봐볼게. 14번 문제는 이 문제 이해만 하면 얘가 무슨 문제냐면 미리 뽑기 문제야. 미리 뽑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있는 거야. 순열 문제라 이 소리야. 뭔 소리냐면 봐봐. 지훈이는 학습 시간이 다음과 같은 네 과목 A, B, C에 대한 다음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5일 동안 매일 한 과목씩 학습하여 학습 시간의 합이 8시간이 되도록 할 때 작성할 수 있는 학습 계획서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해? 8시간이 돼야 된대. 5일 동안.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봐봐. 8시간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자, 8시간을 다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되니? D가 4시간이지. D 공부하고 그 다음에 A 5일 동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게 8시간이고 이게 수계 5일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배열하는 거야. 얘를 뽑아놓고 미리 뽑아놓고 얘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 전체 5팩에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4팩. 이해 가니? 그래서 일단 5가지가 있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8인데 5에 맞춰서 또 이제 뽑는 거 봐볼까? 어떻게 돼야 돼? 응? 3시간짜리가 지금 뭐가 있냐? C를 공부했어. 3시간. 그 다음에 B를 공부했어. B를 2시간 공부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나머지 A를 1시간 공부하면 이거 총 8시간인데 더하면 8시간인데 5일에 걸쳐서 했지. 그 다음에 A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 5팩에 똑같은 거 3개 있네. 3팩. 이해갑니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자,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까? 어떤 경우 있겠어요? B를 2시간
2시간 공부했어. B를 2시간 공부하면 여기가 6이지. 그 다음에 A를 하루 이렇게 공부하면 총 8시간이 되죠. 그럼 얘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 5팩에 3팩 2팩이죠. 3개, 2개 똑같은 거니까. 맞지?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 10이 된다 이 소리야. 더 있나요? 더는 없죠? 그치? 더는 없네. 있을 수가 없네. 5일에 걸쳐서 8시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 더하기 20 더하기 10이니까 개수는 35가지.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가 나올 줄 모르고 문제 그때 볼 때마다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대단한 종합 문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